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축구 경기 다들 보셨나요? 어제 손흥민 선수는 흥민존에서 오른발로 가마차기 슛으로 두 골을 넣어버리면서 24-25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역대급으로 몸 상태가 좋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이번에 시작되는 토트넘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인터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의지가 불타오른 것 같은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한국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두 골을 추가하면서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48골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대표팀의 역대 득점자를 살펴보면요, 차범근이 한국 대표로서 58골을 넣은 상태이고, 황선홍 현 대전 감독이 선수 시절 50골을 넣으면서 2위에 랭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제 두 골을 추가하면서 48골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 랭킹 3위에 랭크된 상황인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는 한국 국가대표로서 최다골과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우승컵을 들어야 되는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밤 동안에 토트넘과 새롭게 연결된 센터백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은 수비 라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백업 수비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첼시와 경기 전까지는 거의 무적이었지만 수비 쪽에서 줄 부상이 발생해버리면서 토트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수비수를 영입하는 것도 이번 이적 시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지난밤에 2명의 새로운 센터백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어젯밤에 새롭게 연결된 센터백은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히로키 이토, 그리고 첼시에서 지난 시즌 누워있었던 트레보 찰로바 선수입니다. 일단 이토는 슈투트가르트 소속이고요. 키 186cm로 이제 99년생으로 만 25살, 그리고 센터백도 가능하고 레프트백도 출전 가능한 선수입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2,400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는 이토고요. 그리고 첼시의 찰로바 선수는요, 키 190cm, 그리고 역시 99년생으로 이제 만 24살, 그리고 센터백과 오른쪽 라이트백을 소화 가능한 찰로바입니다. 현재 찰로바는 시장 가치가 1,400만 파운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명의 선수가 갑자기 토트넘과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히로키 이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가 토트넘과 연결된 소식을 전한 것은 더 부트름이었는데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은,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센터백이 부족했는데 드라구신이 1월에 영입되었지만 다이어가 이탈하면서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토 히로키와 연결되었다. 토트넘은 이토를 원한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슈투트가르트의 이토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토는 일본 국가대표인데 일본 통으로 유명한 엔제 감독이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제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도 이제 다양한 일본 선수들을 기용한 전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더 부트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토가 토트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트름은 코멘트를 하기를요, 엔제 감독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토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시속 33.9km의 최고 속도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포로와 시샬리송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이토는 2,500만 파운드
약 437억의 방출 조항이 있어서 저렴하게 영입 가능하다 라면서 코멘트를 한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토트넘이 새로운 수비수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토트넘의 스타일의 핵심은 높은 수비 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높은 수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토가 빠른 편에 속하는데 포로와 심지어 시샬리송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수비수로 영입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래서 토트넘과 링크가 된 이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샬리송은 이토보다 느리다고 하는데요. 아니 시샬리송은 도대체 얼마나 느린 거죠? 하여튼 이토가 시샬리송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로바가 토트넘과 연결된 이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소식도 더 부트름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토트넘 1티어 기자 골드 기자가 전한 소식을 더 부트름이 기사로 전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은 찰로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찰로바는 아직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기 때문에 약 3천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찰로바가 토트넘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3천만 파운드 약 525억은 4옵션 센터백에게 투자하기에는 비싼 가격이라는 점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찰로바에게 관심이 있지만 4옵션 센터백에게 530억 투자하는 것은 비싸다고 더 부트름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요렇게 토트넘이 이제 센터백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이토와 찰로바가 연결된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도 반더벤 영입하기 전에 이제 뭐 탑소바랑 뭐 여러가지 수비수들과 연결된 토트넘이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적 시장이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토나 뭐 찰로바 토트넘으로 아마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이적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토트넘이 노리는 최전방 공격수 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좋은 성적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잘 맞는 히샬리송과 다르게 멘탈 좋고 몸도 단단하고 그리고 골도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후보 5명의 선수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 선수가 누구인지 이 얼굴만 보고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요. 토트넘이 노리는 최전방 공격수 5명 리스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구냐면요. 기라시, 그리고 아이반 토니, 그리고 오펜다, 그리고 요케레스, 그리고 산티아고 시메네스입니다. 이 5명이 토트넘이 노리는 이제 공격수라고 기브미 스포츠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스포츠 웹은 코멘트하기를 기라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옵션들은 상당히 비싼 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샬리송이 팔려야만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런데 시샬리송이 잔류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토트넘이 공격수 영입이 약간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포츠 앱은 코멘트하기를 시샬리송이 떠난다고 해도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2명의 공격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토트넘의 공격수 중에 아르헨티나 공격수, 어린 공격수 벨리즈 아시잖아요. 그 선수는 아직 1군으로 승격하기에는 멀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더 임대에 가야 된다고 말한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좀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결된 선수가 기라시, 산티아고 히메네스, 아이반 토니,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오펜다, 그리고 스포르팅의 요케레스, 이렇게 5명과 연결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각자 뭐 넣은 골을 살펴보면요. 기라시의 경우 이번 시즌에 조금 부상으로 많이 좀 빠졌는데 30경기 출전해서 30골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한정 골 결정력 정말 좋았던 기라시였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시메네스의 경우에는 41경기 출전해서 이제 26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2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할까 안 통할까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반 토니는 이번 시즌에 초반에 그 도박 이슈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17경기 나왔는데 4골을 넣었습니다.
아이반 토니의 장점은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이 끝났다. 단점은 도박은 끊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또 도박 이슈가 터질 수도 있다.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펜다의 경우 45경기 출전 28골을 넣었습니다. 좋은 선수긴 한데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넘어와서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적응하는 공격수 못 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펜다도 약간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의 요케레스가 50경기 출전 이제 43골을 넣으면서 골은 제일 잘 넣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리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포르투갈 리그의 요케레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 43골 넣었다고 이 선수가 그렇게 제일 잘한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이 5명의 선수들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누구 영입했으면 좋을까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기라시가 제일 싸고 나머지 4명은 비싼 편인데요. 누구를 영입해서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져 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세 번째 소식은요. 손흥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이 한 번도 어떤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손흥민의 테크닉을 칭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칭찬했는지 내용을 전한 매체는 더 부투룸이었습니다. 이제 더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유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였고 그는 오랫동안 이런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해온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기사를 시작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물론 손흥민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인데 매체와 인터뷰에서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언급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말하면서 수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알기 때문에 손흥민의 테크닉이 그만큼 좋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테크닉이 얼마나 놀라운지 언급하면서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때 스커프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이 스커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스커프가 뭔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때릴 때 스커프를 한 적이 없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슈팅을 때릴 때 한 번도 스커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벤 데이비스는 저는 소니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니는 어렸을 때 실제 축구를 하기보다는 기술을 아버지와 연습하고 매일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손흥민의 볼 터치는 나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때 스커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말한 스커프가 뭔지 알아보면요. 스커프를 한다는 것은 공을 깔끔하게 차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잘못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토트넘에는 이제 베르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논 존슨이 있거든요. 브레논 존슨 이 두 명의 선수들은요. 이제 손흥민이 떠 먹여주는 골을 날려먹는 베르너와 브레논 존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스커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을 깔끔하게 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공이 발에 잘못 맞으면서 요렇게 가야 될 것을 뭐 요렇게 간다거나 요렇게 간다거나 그런 것을 이제 스커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니까 공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커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스커프 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슈팅을 때릴 때 정말 공을 깔끔하게 잘 차는 선수다 라면서 손흥민이 한 번도 스커프 하는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이렇게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에 대해서 스커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내용을 전하자 더 부트룸은 코멘트 하기를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인데
그 중에 손흥민이 공을 깔끔하게 다루는 공격수를 아는 것도 그의 큰 특징일 것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피니셔 중에 한 명인데 손흥민은 슈팅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이 거의 없고 골대 앞에서 항상 매우 냉철하다. 손흥민의 예상골 값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공격수로 유명한데 그것은 손흥민의 기술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입증한다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더 부투름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흥민 슈팅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벤 데이비스였거든요. 어린 시절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부터 익히면서 축구 경기 못하게 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코프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득점왕 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